새벽 3시, 비 내리는 서울 골목. 택시가 멈춰서자 뒷좌석에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요. 기사님, 설마 당신이 가져간 건 아니겠죠? 좁은 조명 아래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기사에게 꽂힌다. 예비사위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그런 의심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다. 끝까지요? 그 말 기억해 두겠습니다. 폭우 속 택시 내부에 흐르는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시험이라는 걸 기사만 모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인천공항 국제선 청사 앞 택시 승강장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한 남자가 낡은 패딩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는 걸까요? 공항 택시 대기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가까운 거리를 원했습니다. 서울 시내, 김포공항, 인천 도심. 그런 짧은 구간들이었지요. 야간 택시 기사들에게는 고된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대의 검은색 택시가 승강장 앞에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낡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택시에 다가왔습니다.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쓴 모습. 어깨에 걸친 가방은 낡아 보였고 손에는 큰 짐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짐을 실었습니다. 어디까지 모셔드릴까요? 운전석의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스러웠지요. 강릉으로 갑시다. 뒷좌석의 남자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들리도록 만든 것인지도 몰랐지요. 운전석의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릉이라면 2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새벽까지 운전해야 하는 구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거리라 비용이 꽤 나오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뒷좌석의 남자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요. 운전석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의 무례함에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강릉을 입력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는 공항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밤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뒷좌석의 남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강도윤. 대형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은 모두 일부러 준비한 것이었지요. 3주 전 딸 지우가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윤은 차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딸이었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지요. 결혼 생각하는 사람인가? 네, 1년 정도 사귀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지요. 도윤이 어떤 성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야간 택시 기사예요. 3년째 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저를 정말 잘 대해줘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택시 기사라. 그는 사람을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본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세상을 50년 넘게 살아온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일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딸의 남자친구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네,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강릉은 너무 먼 것 같네요. 서울로 갑시다. 청담동으로요. 운전석의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 다시 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불만의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그는 안전하게 차선을 바꾸며 유턴 구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100m 너머로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성실해 보였지요. 손은 핸들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었고 운전은 부드러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한 건가?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지요. 택시는 다시 서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로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계속되었지요. 운전석의 남자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민수. 3년째 야간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는 까다로운 손님이 바로 자신의 예비장인이라는 사실을요. 사람의 인내심에는 끝이 있을까요? 새벽 고속도로 위 두 남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험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요. 차는 서울 방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도로는 더욱 한적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화물차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지요. 도윤은 뒷좌석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어컨 좀 줄여요. 너무 춥네. 네, 바로 조절하겠습니다. 민수는 즉시 온도를 높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요. 5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덥네요. 창문 좀 열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또 몇 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라디오 틀어요. 뉴스 채널로요. 네. 아니, 음악으로 바꿔요. 발라드 나오는 걸로. 네, 찾아보겠습니다. 시끄럽네요. 그냥 꺼요. 민수는 묵묵히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떠나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리고 다시 핸들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었지요. 도윤은 백미러로 민수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짜증이 묻어나는지, 표정이 굳어지는지 확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불만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참을성은 있네. 도윤은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지요. 기사님, 운전 좀 빨리 해요. 급한 일이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재 속도는 이미 제한 속도에 가까웠습니다. 더 빨리 가면 과속이 될 터였지요. 손님, 지금 속도가 안전한 수준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내가 급하다니까요. 손님이 원하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부러 화를 내는 것이었지만 매우 자연스러웠지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더 늦어지실 겁니다. 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돌아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은 도로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지요. 오늘따라 유난히 까다로운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터였으니까요. 택시는 경부고속도로를 벗어나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만이 규칙적으로 색을 바꾸고 있었지요. 도윤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는 척하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택시 타고 가는 중인데 기사가 운전을 너무 느리게 해서 답답해. 뭐, 다른 차 타라고? 그러게. 민수는 백미러로 잠깐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다시 도로로 돌렸을 뿐이지요. 도윤은 통화를 마친 후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일부러 들리도록 말이지요. 아휴, 힘드네. 민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몇 분 후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은 이 일한 지 오래됐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밤새 운전하고 이런 손님들 상대하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만합니다. 손님들이 안전하게 집에 가시는 모습 보면 보람도 있고요. 도윤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지요. 가족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중입니다. 결혼이요? 예비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도윤의 심장이 잠깐 뛰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 바로 자기 딸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직업 괜찮대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야간 근무라 건강도 안 좋고 수입도 불안정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말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도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떠올랐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유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택시는 청담동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고급 상가와 카페들이 불을 끈 채 늘어서 있었지요. 도유는 천천히 다음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슬쩍 손을 움직여 지갑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그리고 몇 분 후 도유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받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청담동 한복판 좁은 택시 안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도유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뒤졌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민수는 운전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셨어요? 분명히 가지고 탔는데 이상하네. 도유는 계속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좌석 사이도 더듬고 바닥도 살펴봤지요. 하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은 이미 조수석 밑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혹시 떨어뜨리신 건 아닐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함께 찾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좁은 차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좌석 밑을 비쳤습니다. 도유는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시간을 끌었지요. 5분이 지났습니다.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지요. 기사님. 네. 혹시 가져간 건 아니죠?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말투였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CCTV 확인해 보세요.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CCTV요? 그게 언제 확인돼요?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도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의 눈은 민수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지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제가 3년간 이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손님 물건 건드린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 말이고 회사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제 기록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지요. 도윤은 팔짱을 끼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일단 다시 찾아봅시다. 도윤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화를 냈을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참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화를 낼 만도 한데.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요. 민수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좌석 밑을 더 깊이 살폈지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수의 손에 검은색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지요. 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요.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무거웠지요. 민수는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지요. 도윤은 백미러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없었지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누명을 썼는데도 화를 내지 않다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요. 잠시 후 민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져 있었지요. 도윤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민수는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차는 다시 밤 거리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건물들이 지나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 손님을 만났는지 지우에게 말할까 고민했지요. 아니,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참을성과 정직함.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지요. 과연 이 남자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도윤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지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새벽 2시 30분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택시 안에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차는 한남동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고급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잘 정돈된 정원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골목이 좁았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지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를 확인했지요. 18만 3천 원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해 강릉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거리였습니다. 새벽 할증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지요.
도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 현금이 부족하네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는 한도가 다 찼어요. 오늘 쓸 일이 많아서. 민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ATM 기기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그냥 깎아줘요. 10만 원만 받아요. 도윤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왜요? 기사 재량 아니에요? 미터기 요금은 정해진 거라서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러 짜증난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손님이 어려운 형편이라는데 좀 봐주면 안 돼요? 오늘 일도 많이 힘들었고.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지요. 손님, 제가 할인해드리고 싶어도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보고가 되고요. 규정? 손님 앞에서 규정 타령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원칙이요? 네. 정직하게 일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지요. 도윤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렇게까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떳떳하고 싶습니다.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지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말 속에 자기 딸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도윤은 천천히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카드 결제로 할게요. 전액으로.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 넣어 결제를 진행했지요.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민수는 카드와 영수증을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민수를 다시 한번 바라봤지요. 민수는 여전히 공손한 표정이었습니다. 긴 밤 동안 온갖 시험을 당했지만 그의 태도는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차창 너머로 민수에게 건넸지요. 이거 받아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자를 읽었지요. 동해로지스 대표이사 강도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지우 아버지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명함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러 시험했소. 미안하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지요. 제가 택시 타고 돌아다니며 시험했다는 건 당신이 내 딸의 남자로 적합한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지요. 장인어른,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곧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드러났지요. 오늘 고생 많았소. 그리고 고맙네. 지우를 맡길 사람을 찾은 것 같아서.
민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앞으로 지우 잘 부탁하네. 당신의 성실함을 믿겠소. 도윤은 차에서 완전히 내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걸어갔지요. 민수는 핸들을 잡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꽉 쥐고 있었지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는 처음으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생각했지요. 과연 그분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야간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지요. 핸들을 잡을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까다로웠던 손님, 끝없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난 진실. 명함은 아직도 민수의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었지요. 가끔 꺼내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지우한테는 말 안 했어.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에게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나요. 강도윤이요.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시간 있소? 우리 집에 한번 오시오. 네.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지. 그날 고생시켰으니.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넥타이를 고쳐맸지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렸던 바로 그 집이었지요.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편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 어서 오시오. 들어오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수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테이블에는 여러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요. 지우가 퇴근하면 올 거요. 그 전에 우리 둘이 좀 이야기합시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차를 따랐지요. 그날은 정말 미안했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 억울하지 않았소?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가 되면 그러실 것 같아요. 도윤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성숙했지요. 지우 이야기 많이 들었소. 당신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가 찾던 사람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했소.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 직원도, 파트너도, 경쟁자도. 그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소.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더군. 사람의 본성이요.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모든 걸 통과했소. 참을성, 정직함, 원칙.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았지.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지우를 키우며 늘 바랐던 게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지요. 아빠 왔어요. 민수 오빠. 지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와 아버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지요. 지우야, 와서 앉아라.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사실은 말이야. 도윤이 그날 밤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듣다가 눈이 커졌고 나중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빠는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좋은 사람 만났는지. 지우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지요. 고생했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잖아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지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의 긴장은 완전히 사라졌지요. 식사 후 도윤은 민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이건? 그날 밤 택시 요금이요. 그리고 수고비.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으시오. 당신이 합격한 대가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묵직했지요. 집을 나서며 민수는 뒤돌아봤습니다. 도윤과 지우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조심히 가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민수는 인사하고 걸어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그날 밤 민수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힘들었던 밤이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핸들을 잡으며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정해주는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시동을 걸며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택시는 다시 밤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은 외롭지 않았지요. 때로는 시험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선물로 돌아오기도 하지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